자, 그리고 말이죠. 어제 3월 3일 삼겹살 데이였죠. 그런데 납세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서 이 고액 세금 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수색했는데, 자, 그 영상 먼저 보고 가시죠. 그 코인이 뭐예요, 아까 그거? 금이에요, 저거? 금기는 최근에 생산된 UH 칩이더라고요. 비싸던데. 총 현금 2,687만 원, 미화 109달러, 고가의 그림 등 18점의 동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압류한 그 현금은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압류된 동산은 향후 공매 처분을 거쳐서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야, UHD TV. 이거 진짜 비싼 거 최신 아니에요, 최신? 저희 집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뭐 최신인 건 알 거 아니에요. 네네,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아침 일찍 저렇게 최순영 전 회장의 이제 자택으로 가서 이 수색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는 조사관 10명 정도가 투입됐는데 이게 또 좀 시국이다 보니까 이 방역 마스크,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수색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침 일찍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 전 회장의 아들이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해서 이거 열지 않으면 우리가 따고 들어간다라고 통보를 했더니 안에서 최 전 회장의 이제 부인이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 전 회장이 직접 나와서 진입을 막으면서 연금을 세금으로 납부하겠다 이제 구두로 약속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 조사관들이 이제 수색을 통해서 자택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1,700만 원을 1,700만 원 포함해서 현금 2,600여만 원 그리고 고가의 미술품 20점 그리고 미화 달러 그리고 고가의 귀금속 등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자, 뭐 변호사님, 그 신동아 그룹 하면 뭐 김대중 정부 시절 그 IMF 파고를 넘지 못하고 이제 해체됐던 워낙 오래전에 해체됐던 그룹이라서 다들 좀 뭐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딱 떠오른 거 한 가지. 63빌딩. 역시 아십니다. 63빌딩이죠. 신동아 그룹 하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80년, 90년대 굉장히 위세를 떨쳤던 그룹이었고요. 대한생명 포함해서 22개 계열사를 거느렸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환위기를 넘지 못하고 결국 97년 신동아 그룹이 해체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2천억 원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574억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 확정되고 2년 만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특별 사면이 됐는데요. 그 당시 징역 5년에 추징금 1,574억, 추징금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체납 세금도 1,073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이 최순영 전 회장 하면은 또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되게 오래 했었고요.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를 만들게 했던 게 바로 온로비 사건인데 바로 그 온로비 사건이 이 최 전 회장의 부인이 당시 자기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이제 고위층들한테 온로비를 하다가 그게 또 이제 특별검사를 낳은 또 그런 인연이 있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세금이 과연 얼마이길래 저렇게 새벽에 가택까지 급하게 들어갔던 걸까요? 38억 9천만 원. 서울시의 체증을 해야 되는 세금만 38억이 넘었습니다. 그 38억을 얻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가택으로 갔는데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갑니다. 13년도에도 가택을 수색해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고가의 시계 현금 1,700만 원이 포함됐고요. 이외에도 국세 체납을 한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저렇게 가서 뒤져봤더니 나온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뭐 하나가 있었다면서요. 이 그림 거래 내역서였는데요. 상당히 고가의 그림이니까 35억 원 상당의 그림을 판 그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인 이영자 씨 명의로 지난해 4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최 전 회장 측,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 이 씨는 그림 매각 대금으로 보세요, 저거. 예. 저 옛날 10,000원짜리 아닌가요? 글쎄요. 옛날에 저런 돈까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권. 이런 35억을 그림을 팔아서 35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손자와 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추징금과 세금 같은 경우에는 최 전 회장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인의 돈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관 관계를 좀 따져봐서 만약에 이 돈이 최 전 회장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그것도 입증이 되면 이 그림 판매금 역시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호화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단순한 호화 생활이 아니었고요. 13년도에 가택 수색을 했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미 고급 차와 주택이 발견됐고 아이고야. 그리고 양재동에 100평짜리 고급 빌라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종교재단의 이름으로 고급 차 석 대 그리고 주택 안엔 가사 도우미까지 둔 사실도 수색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인물 한번 짚어보죠. 아, 돈이 없다더니. 자, 그런데 앞서 지금 홍 기자가 설명한 대로 호화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주민세가 6,170원을 내지 않았답니다. 주민세 6,170억이 아니고요. 6,170원을 내지 않았다. 야, 교수님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다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뭐 일반인들은 뭐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할지 모르겠지만 세금 체납을 이렇게 거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의 액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셈법과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계산법은 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어차피 6,710원 주민세 내가 낸다고 뭐 이뻐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쪽은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본인이 나 이거 6,710원 이거 안 내가지고 나 이거 전략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 아예 이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완전히 꺼놓은 상태에서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뭐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추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금을 결국은 재산을 찾아내서 이 체납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그림 판매 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연관성을 찾아서 이것도 이제 국고로 둬야 할 것이고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38 세금 징수과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왜 38일까요? 아우, 저는 아는데 얘기 안 네,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럼 저기 나간 분들이 다 38세인가? 네, 38세가 그건 아니고요. 네, 헌법 38조가 납세 의무가 규정돼 제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을 안 네, 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말하고 싶어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예, 있었는데요. 아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는 지금 헌법상 저기랍니다, 지금. 예. 의무입니다. 아우,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뭐 국민들 보기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서 저렇게 호화 생활을 해도 결국은 전부 다 추적이 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렇게 정리하고요.